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열두 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네. 독립기념일 또 이렇게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냈습니다. 잘 보내요. 네, 너무 잘 보내서 체중이 들어서 고민입니다. 체중이요? 너무 많이 드셨군요. 네. 독립기념일 날 다들 복죽뿐만 아니라 피크닉도 가고요. 예. 또 어느 분들은 또 해변가로 가시고 안 되면 그냥 집에서 쉬시고 또 골프 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하도 폭죽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네. 저희 집 강아지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맞아요. 강아지들한테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고 그러대요. 폭죽 소리가. 네. 하여튼 이렇게 또 독립기념일이니까 온 국토가 좀 시끌시끌했었고요. 저도 또 이번에는 폭죽놀이 페더웨이에서 셀리브레이션 파크 해서 오는 데를 밤에 또 가봤는데요. 와, 역시 밤에도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요, 네.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독립기념일 부분도요. 그죠?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러 나왔다고 웬 독립기념일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이것이 경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요. 네, 경기가 나빴을 때는 폭죽 소리도 그렇게 많이 안 났고요, 사실은. 또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왔었는데. 그죠. 금년은 확실히 경기가 좀 나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죽 소리도 굉장히 요란했고요. 예. 또 그거를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참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셔서 그런지 이 워싱턴주가 좀 썰렁해졌더라고요. 교통이 좀 덜 막혔죠, 확실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간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은 워싱턴주가 이제 교통 혼잡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또 복잡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독립기념일 얘기가 아니고 부동산 얘기하는 날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동향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은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쭉 말씀드리면 어떨까. 금년도 벌써 반년이 그러시죠. 지났으니까요. 잘 아시는 바대로 미국의 주택 경기가 그래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는 한 2년여 됐죠. 네. 한 2년에서 길게 보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가능성만 보이다가 확실히 주택 경기가 이제 활성화에 들어가겠다라고 보이기 시작한 게 그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확실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이 작년 여름입니다. 작년 여름부터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네. 이것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건 금년 초예요. 금년 초에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하게 됐고 벨뷰 인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애틀 지역의 집 가격의 상승이 전향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네. 그 현상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경기라는 것이 일단 집 가격이 올라가서 에퀴리가 쌓여야, 에퀴리라고 하면 이제 내가 산 가격과 또 제 융자를 하는 가격의 어떤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돈이 쌓이면 미국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꺼내서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하죠. 네. 그것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큰 원인이거든요. 팩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집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부동산 가격도 이제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는
그 부동산 중에 가장 그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빅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빅박스. 예, 커다란 어떤 그 박스형의 건물들. 네. 이제 저희들 주변에서 보면은 뭐 코스코가 그런 형태고요. 또 뭐 QFC라든가 알버슨이라든가 프레드마이어라든가 H마트라든가 팔도어라든가 이런 어떤 대형 5만 스퀘어핏, 4만 스퀘어핏 또는 10만 스퀘어핏짜리 큰 하나의 건물 보고 저희가 이제 소위 빅박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이런 빅박스가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 커머셜 부동산의 하나의 또 바로미터입니다. 네. 이것이 팔려 나간다는 건 뭐냐면 역시 그런 대형 리테일들을 핸들링을 하는 리스로 들어가 있건 자기가 직접 건물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향후 10년을 보고 건물을 매매를 하거나 리스를 하거든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길게 보려고 애를 쓰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역시 저희보다 수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어떤 그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런 빅박스를 사거나 팔거나 그 안에서 유통업을 하는 유통업계들이 가장 정확하게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풀려나가면 제일 먼저 팔려나가는 것이 뭐냐면 빅박스죠. 그래서 이 빅박스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한 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그 전엔 정말 주변을 보면 빅박스들이 널려 있었어요. 빈 곳들도 그렇고 차 있는 곳들도 건물을 갖고 유통업을 하는 회사들도 유통업은 그만둘 수 없으니 건물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고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졌는데 지금 주변에서 빅박스를 찾으려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많이 팔렸어요. 확실히 좋아졌군요, 경기가. 그것이 상용 건물을 이 팔리고 사는 바로미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빅박스들도 이미 굉장히 그 매기가 활황이고요. 빅박스를 지나게 되면 이제 스몰 리테일들 건물, 우리 눈에 보이는 주변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들어가 있는 조그만 건물들. 네. 조그맣다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뭐 작은 건 몇십만 불부터 큰 거는 몇백만 불까지 있겠죠. 이런 건물들이 이제 그 다음에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팔려나가는 것들이 이제 그 나대지, 빈 땅들이죠. 기존의 건물들을 사기에는 좀 건물들 가격이 이제 조금 많이 올랐다. 예전에 한참 쌌을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많이 올랐으니, 그러면 내가 한번 지어볼까? 또 짓는다는 건 뭐냐면 빈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것보다는 거기에 테넌트들을 들이고 난 다음에 팔겠죠. 그렇죠. 이런 개발업자들은 결과적으로는 거기 그 빈 건물에 테넌트를 채울 수 있다는 확신이 쓰기 때문에 빈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커머셜 딜을 어느 정도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바로미터예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런 건물들에 들어오는 테넌트들, 소위 얘기하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 이런 스몰 비즈니스의 매매가 그 다음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택들이 됐다고 해서 경기 좋아지는구나. 그러고 바로 스몰 비즈니스가 매매 많이 되겠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계가 있네요. 그렇죠. 이 흐름들을 다 겪고 나서 가장 마지막 경기의 흐름을 타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매매인데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나대지까지 왔습니다. 빅박스에서 리테일 건물,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컨랜드, 나대지 매매도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몰 비즈니스 매매까지 지금 거의 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까지 다 갔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인 비즈니스는 왜 경기는 좋다고 그러는데 한인 비즈니스는 아직도 이렇게 좀 저조한가 하는 것도 이 단계적으로 아직 그 뭐 빅박스나 그 넥스트 스텝이 스몰 뭐 리테일 건물 그 다음에 이제 나대지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스몰 비즈니스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 많이 겪으셨거든요. 네. 이제 스몰 비즈니스 매매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 시기에 거의 다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시면 비즈니스에 대한 매매들도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텐데 한 가지 예년에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한참 스몰 비즈니스들이 매매가 좋을 때 하고 지금하고 다른 상황이 뭐냐면 E2 비자자가 신규 E2 비자자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당시에는 E2 비자자가 쏟아져서 들어왔죠. 한국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E2 비자자들이 들어와서 스몰 비즈니스를 찾았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라 그럴까요? 단순 거래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엄들도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테리야끼 하루에 1,000불 팔았다. 그것이 비즈니스, 특히 레스토랑 비즈니스에는 하나의 기준점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 1,000불 팔면은 한 20만 불 정도의 매매가 됐었다. 물론 이제 뭐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1,000불을 팔더라도 매매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이거 1,000불 매상에 20만 불에 샀는데 왜 지금 1,000불 매상에 20만 불이 안 됩니까? 이렇게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셀러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그렇죠. 집 가격은 왜 숏세일을 인정을 하시면서 가게는 예전보다 샀을 때보다 조금 싸게 파시는 부분은 왜 인정을 못 하시는가? 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내가 내 거에 대해서는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모셔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거는 좋아 보이고 남의 거는 물론 좋아 보일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내 거만은 못하다는 생각들을 원래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이 팔아야 될 때입니까? 사야 될 때입니까? 만약에 많이들 물어보시면 저는 꼭 파셔야 될 상황 아니면 그냥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같은 매상이더라도 매매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집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은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매매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자녀분들이 성장을 해서 더 큰 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성장을 해서 오히려 집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은 그래도 매매들이 되는 편인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뭐라 그럴까요? 그걸로 해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어떤 경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매들은 주택 매매만큼 많지는 않죠. 그렇군요. 횟수들이. 네. 자,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로 전화 상담은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향후에 주택 시장 전망은 어떨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시겠어요? 예, 우선 전체적인 집값 동향을 보려면은 단순히 이쪽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상당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더 멀리 보셔야 될 거예요. 단기간 내에 몇 달 안에 집 가격이 어떻게 갈 거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집이라는 건 한번 사고 보시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라디오나 TV나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뉴스나 경제 동향도 사실은 좀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아주 좀 크게 한번 봐볼까요? 지금 가장 국제 경제에서 가장 말이 많은 내용이라 그러면 역시 지금은 그리스 사태거든요. 과연 이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상황이 내 시애틀에 있는 집값 동향하고 도대체 뭔 상관이 있을까? 일반인들은 생각 안 하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막연히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과연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런 내 집에 대해서도 영향이 오겠는가? 요걸 한번 제가 조금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어찌 보면 그리스는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렇게 그 큰 나라가 이렇게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정도면 이게 참 정말 그것도 신기하고요. 그럼요. 또 결국 그리스 국가 부도 디폴트가 우리한테까지도 영향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정말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에서 쓰나미가 나서 그 영향이 미국 서해안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돌아서 그쪽에서 떠내려갔던 컨테이너가 미국 서해안이나 캐나다 해변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죠. 이거보다 오히려 더 심했으면 심했지 전 세계 경제가 나 혼자 잘 산다는 건 이제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중에서 미국만 경기가 좋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미국이 무너지고 나서 또 이 회복되는 기간 이제 고통 속에 와서 이제 좀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른 전 세계는 미국의 이 경제가 이제 불황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거기 이제 고통들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도 이제 앞으로는 또 다시 살아나겠죠. 그 결국 이 그리스가 무너지게 되면 그 그리스의 돈을 많이 빌려줬던 나라들
네. 뭐 독일이 제일 많이 빌려줬다 그러죠. 그렇죠. 프랑스도 있고 또 그거보다 작은 규모지만 이탈리아 바로 옆 나라인 이탈리아가 또 그리스의 국채를 많이 매입을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도 전부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이 나라들이 경제가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EU라는 곳에서 그 유럽 연합 쪽에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네. 경기가 화랑이 돼야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경기가 이 불경기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달러를 미국이 그렇게 많이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지금 굉장히 강세인 편이거든요. 네. 지금 원화 환율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도 쉽게 아실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유럽이 경제가 더 나빠지게 되면 미국 달러는 더 강해지게 되죠. 왜냐하면 투자의 대상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투자의 세력 또는 투기의 세력들이 가장 세계적으로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 달러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환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그 얘기는 그렇죠. 미국의 달러는 점점 더 강해지게 돼 있고 나머지 나라들의 화폐 가치는 점점 더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달러 값어치가 일불이 갖고 있는 값어치가 더 많이 세지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부터 물건을 사오는 거는 그만큼 유일하게 되겠죠. 용이하게 되고 대신 수출이 그만큼 안 되게 되겠죠. 그러네요. 예, 결국은 수입은 많아지고 수출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안 좋네요. 결론적으로는 이 상황이 미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한 가지 이제 순작용 조금 뭐 이득이라고까지 포함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화랑이고 돈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었죠. 그렇죠. 그것이 3개월씩 계속 밀려서 지금 한 12월 정도 얘기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브레이크 걸리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터졌거든요. 아하. 그러면 쉽게 이자율은 못 올릴 겁니다. 이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시중에 있는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 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비싼 이자율 때문에 돈도 부족하고 이자율도 비싸지게 되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결국은 집을 살 수 있는 바이어가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네요. 예, 옛날에는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집 사볼까 했는데 아이고 이자율도 올라가고 돈도 좀 부족하고 하니 네. 나는 좀 다음에 사야 되겠다. 2명, 3명은 바이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수요 공급 법칙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공급이 예전보다는 지금도 물론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은 예전보다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네. 집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요. 그러니 현재 같은 상황에서 집 가격이 내려간다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요. 지금 공급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집 가격이 이자율이 약간 올라간다고 해서 내려갈 이유는 없지만 올라가는 상승 속도가 지금보다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네, 이것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집이 저 대서양 건너에 있는 그리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이 이 시애틀에 있는 내 집까지 건너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제 이 경제에는 지금 쓰나미에서 일본에서 온 컨테이너가 미국 서해안에 확인될 때까지는 해를 넘겼지만 그렇죠. 예, 이 유럽의 사태가 시애틀에 있는 내 집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는 불과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유럽의 사태도 잘 마무리되고 그 나라도 잘 살고 문제가 없어야 또 이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 집 한 채 갖고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소시민들도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금 너무 얘기가 거창했나요? 아니요.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가 세계를 보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가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요. 그러면 지금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 또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이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파시고자 하는 분은 일단 그 어떤 그 5년 뒤, 10년 뒤를 봐서 파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팔아야 될 상황에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순서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 동향이 좋을 때도 파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파시는 거고 나쁠 때도 파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파시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집을 파시는 분들은 뭐 자녀분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좀 더 큰 집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서 집을 줄여서 가셔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기 위해서 집을 파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은퇴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도 네.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집을 파는 시점은 항상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팔아야 될 상황이 올 때가 그때가 바로 팔아야 될 때입니다. 아하. 네, 너무 경제 동향을 따지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그 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네. 당연한 것 같고요. 바이어는 약간 다를 수가 있죠. 바이어는 향후에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어떤 도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똑같은 인컴을 벌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하냐 아니면 지금 사는 게 더 유리하냐 이걸 한번 따져 보신다 그러면 아파트 렌트비의 상승률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의 몇 배에 해당됩니다. 이 얘기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한 채를 빈 땅에다 지으려면 그 빈 땅을 불도저로 와서 밀고 유틸리티 라인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시나 카운티 가서 퍼밋을 받아야 되고 그죠. 일꾼 구해서 이제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야 되죠. 아무리 빨려도 1년에서 1년 6개월이에요. 네. 이거는 일반 건물은 더하단 말이죠. 큰 건물들은.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신 수요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지금 시애틀의 대형 회사들이 워낙 그 경기들이 좋으니까 많은 수요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정말 좋은 월급들을 받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수요가 넘치고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에 대한 렌트비는 지속적으로 빠른 그 퍼센테이지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사시는 것보다는 다운페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집을 사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은 이제 뭐 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네, 네. 자, 집을 사실 분들 역시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것보다는 집을 사시는 게 여러 가지로 또 연말에 또 소득공제 이런 혜택도 물론이죠. 있고요. 정말 이렇게 내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도 아주 그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적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는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네. 페더럴웨이 오피스는 엑sit 143번에 있는 검은색 유리 건물, 리누드 오피스는 리누드 H마트 옆에 있습니다. 페더럴웨이 오피스는 사무실 전화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425-248-4999로 전화하시면 다 연결이 됩니다. 425-248-4999 425-248-4999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날씨도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지만 부동산도 이렇게 점차 뜨거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 곡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 곡 홈페이지 radio한곡.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재경이의 오후에 싱싱희망가요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